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발자국씩 뚜벅뚜벅 나아가는 경자TV의 맥가이버 킴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임장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임장이라는 것은 물건지를 보러 가는 것을 뜻합니다. 고시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수나 창업하겠다 하시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인분과 고시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럼 고시원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고시원 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체크해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시원 임장 시 고시원 방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작 한두 개 보여주는 게 다입니다. 그럼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시원을 임장하기 전에 소개받은 고시원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방 개수를 확인해서 임장을 갈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초보분들은 무조건 한 30개에서 50개의 고시원 임장을 가보라고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고시원들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좋은 고시원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입지입니다. 입지는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이 중요한데요. 직장인 수요를 볼 것 같으면 일자리가 많은 강남으로 혹은 종로로의 출근 거리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따라서 입지를 봐야 할 것이고, 학생 수요를 볼 것 같으면 대학가나 학원가 근처의 입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인 21년도에 고시원을 인수하여 창업을 하였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직장인 수요를 타겟으로 해서 잠실 근처에 있는 역세권의 고시원을 인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근처의 고시원들은 공실이 많아서 타격이 심했지만 제가 운영했던 고시원은 공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방과 외창의 개수입니다. 고시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외창방, 즉 외부로 창이 있는 방을 선호하시고 큰 방을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고시원을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고 작은 방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방과 외창방일수록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시원 운영 시 장기 거주하시는 비율이 많을수록 수익률과 관리의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큰 방이 많은 고시원은 방 가격을 조금 올려받더라도 잘 나가고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고시원 형태입니다. 고시원은 크게 미니룸, 샤워룸, 혼합룸, 또 원룸형이 있고 또 요즘에는 프리미엄급 원룸형 고시원이 있습니다. 미니룸이 수익률 면적에서는 좋지만 관리나 공실 관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룸형 고시원을 추천드리는데요. 관리가 수월한 장점이 있지만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진입장벽이 있기에 경쟁에서 유리한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월세입니다. 고시원은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은 임대를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월세가 내가 가져가는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시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북도 입지에 따라 월세가 비싼 곳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북권이 강남권보다는 월세가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입지가 좋은 강북권에 저렴한 월세 고시원을 찾는 것이 수익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실 단가가 좀 저렴하더라 하더라도 월세가 싼 곳이 객실 단가가 비싸고 월세가 비싼 곳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나중에 엑시트하기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래도 5년 안에 지어진 소방법에 적용이 된 고시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구 소방법이 적용된 고시원은 거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복도 간격이 2명이 지나다니기에 좋고 방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좁은 편입니다. 또한 구소방법이 적용된 고시원들은 건물의 설비와 노후화가 심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소방법이 적용된 고시원들을 리모델링한 매물들이 있는데 이 또한 겉모습만 보지 말고 에어컨, 보일러, 화장실 등의 사무실들의 설비를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개별 에어컨의 유무입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로 한국도 여름이 상당히 길어지고 많이 덥습니다. 중앙냉방 같은 경우에 에어컨 가까이 있는 방은 춥다고 하고 멀리 있는 방은 덥다고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에어컨이 설치된 고시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로 고시원 건물의 종류입니다. 고시원이 상업지역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일 텐데요. 이곳에 위치한 고시원들은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로변의 큰 빌딩 안에 위치한 고시원들은 시인성이 좋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일반 관리비가 임대료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관리비와 수익률을 생각하신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고시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층 이상의 고시원은 비상계단이 필수이므로 소방법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사장법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확인하실 때 외창방과 내창방의 개수를 확인하시고 창문의 사이즈와 창문이 화장실에 있는지 침실 쪽에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세면대와 용변기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와 밸브의 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대의 종류와 커버 상태도 확인하시고 화장실의 타일과 줄눈의 크랙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방 천장이나 창문 쪽에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도 그리고 방에 단열 시트가 붙여져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살펴볼 것들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